쿠는 매일 밤 방황하는 이상한 이모이다. 그의 산책 중 그는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기괴한 뱀파이어 소녀를 만난다. 하지만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1년 안에 죽게 된다. 그녀를 만난 날 밤, 쿠는 집을 몰래 나와 자신의 영웅 배트맨이 되어 도쿄를 지키기로 했다. 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밤거리를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시를 걷는 동안 그는 불면증에 대한 해결책을 온라인에서 검색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도 그는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하라는 조언이나 술에 취해 기절하라는 조언만 보았다. 그때 그는 자판기를 지나쳤다. 호기심이 많은 그는 모든 소란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맥주 한 캔을 사기로 했다. 솔직히 그는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밀어붙였고 바닥을 누르자 옆에 있던 소녀가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가 아직 술을 마실 나이 같지 않다고 지적했고 쿠는 깜짝 놀라 자신을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죄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가 도망치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그녀가 그런 거짓말을 믿을 것 같냐고 물었다. 그녀는 심슨가족의 아버지만큼 멍청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고 했다. 눈에 띄게 겁먹은 쿠는 자신이 술을 마시는 아이가 아니라고 맹세했고 그녀는 자신이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유일한 이유는 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벤치에 앉아있는 3명의 술 취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워 보이는지 말했다. 하지만 쿠는 그들이 그냥 술에 취해 쓰러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그 남자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쿠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걸어가려고 하자 쿠는 그녀를 따라가며 그 남자들을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처음 만난 거라고 답했다. 놀란 그는 그녀가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씩 웃으며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제를 풀고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다. 놀랍게도 이 멍청한 바보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위험에 대한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소녀는 그에게 이불 위에 누워달라고 했다. 물론 그는 모든 이유로 주저했지만 그녀가 코트를 벗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크림을 원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를 막고 자신이 제공하는 것은 단지 잘고뿐이라고 확신시켰다. 하지만 당신의 공을 저글링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고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잠을 자는 척만 했다. 잠시 후 소녀는 그가 정말로 꿈나라로 넘어갔는지 확인했다. 그가 움직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악랄하게 웃으며 그의 목을 물었다. 쿠는 그의 피를 먹으며 가만히 있었고 다 먹고 나서 맛있다고 기쁘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침내 쿠는 일어나서 자신이 한 일을 어리석게 물어보았고 그는 세상과 단절된 줄 알았던 그녀를 놀라게 했다. 발각된 그녀는 그의 목에 있던 모기를 쫓아낸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쿠는 그녀의 입술에 피가 묻어있다고 지적하자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인정했다. 즉시 쿠는 그녀가 한 일이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이 뱀파이어가 되려면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져야 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를 마시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온 후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그를 바라보기를 거부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나갔고 그녀가 맥주 한 캔을 마신 후 그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지 물었고 쿠는 없다고 인정하며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소시지를 과일 샐러드보다 선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공중으로 조금 떠올라 그의 첫 외출은 어땠는지 물었다. 쿠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무의미했는지를 생각하며 그가 하루에 만족할 때까지 늦게까지 깨어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쿠는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NPC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약간 당황한 그녀는 자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의 피뿐이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노즈나라고 소개하며 그의 이름이 쿠라고 말했다. 다음날 밤 쿠는 다시 몰래 나갔지만 이번에는 노즈나를 찾을 수 없어서 그녀를 어디선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돌아다녔다. 운이 없어서 찾지 못한 후 그는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걷다가 노즈나가 그날 밤 그의 피를 빨아도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뱀파이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그가 밖에 나올 때마다 그녀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을 때 노즈나가 그의 옆 전신주에 착지했다. 그녀는 저예산 이타치처럼 보이려고 하던 중 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뛰어내려 그를 인사했다. 그녀의 무심한 인사에 짜증이 난 쿠는 그녀가 밤새 어디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를 원피스처럼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즈나는 무심코 유령처럼 사라졌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무작정 사람들을 찾아 피를 빨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그는 그녀가 부끄럼 없이 농사 도구라고 했는데 이미 그녀는 그가 그녀의 인간 피운행이 되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무한한 피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즈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흡혈귀는 누구에게나 피를 마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고 쿠는 물러섰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즈나는 휴대폰이 없다고 밝혔고 그는 놀랐다. 그가 왜 요즘 시대에 휴대폰이 없냐고 묻자 그녀는 비둘기를 통해 소통하는 게 더 낫다고 농담했는데 그는 그 농담이 웃기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이 있다는 걸 떠올려서 그녀의 아파트로 갔고 그녀는 얼마나 오래 찾았는지 모를 정도로 찾은 후 쿠가 확신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그것도 휴대폰이니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라고 했고 그가 몰래 집을 빠져나갈 때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노즈나는 그 무거운 벽돌 같은 것을 들고 다니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새 휴대폰은 너무 늙고 멍청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사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하며 이불 위에 누워 간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다고 말하며 쿠에게 함께 누워도 되냐고 했다. 그가 그녀 옆에 누우자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를 빨러간 것에 짜증이 나는 자신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한 모금 마셔도 되냐고 묻자 그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즈나가 왜냐고 묻자 그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피를 빨러가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질투하는 바보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죄책감을 느낀 노즈나는 자신도 아까 그를 찾고 있었다며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그의 피만큼 맛있는 피를 찾기 어렵다고 하자 쿠는 목걸이를 살짝 젖혀 목을 드러냈고 그녀는 기쁘게 한 모금 마셨다. 몇 밤 후 쿠가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있을 때 그는 사랑 편지를 받은 기억에 잠기곤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랑 고백을 받고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쿠는 예외였다. 왜냐하면 그 멍청한 바보는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친구들이 그에게 몰려와 그를 비참한 겁쟁이라고 부르며 친구를 거절한 그가 소세지가 쪼그라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 쿠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아예 가지 않게 되었다. 조금 후 노즈나가 그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사과한 후 그는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쓸모가 있냐고 물었다. 그는 그 시계가 송수신기라고 설명했고 그녀는 신이 나서 그걸 가져온 것에 대해 그가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으로 놀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동의했다. 그는 그것들이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자신이 어릴 때 송수신기를 사곤 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며 그녀가 친구가 있었는지 물어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어릴 때 샀던 송수신기 중 하나를 누군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겼다고 말했다.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송수신기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두고 잊어버렸다. 노즈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고 그가 오래된 송수신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크게 웃었다. 결국 그녀는 피곤해졌고 쿠는 그가 구입한 송수신기를 그녀에게 주며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범위가 150m였기 때문에 노즈나는 날아갔고 그녀가 150m 떨어졌을 때 쿠는 자신의 송수신기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즈나는 대답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노즈나는 쿠를 도시 주위를 알려주고 그의 학교 지붕에 착륙했다. 쿠는 밤에 학교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며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고 그녀는 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그의 피를 빨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장난스러운 일인지 언급했을 때 쿠는 노즈나가 아무리 입이 거칠어도 사랑과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무지한 처녀라고 믿게 되었고 노즈나 짱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놀리기로 결심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산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그는 그 바보 같은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쿠는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친구가 없는 그를 패배자라고 부르면서도 동의했다. 나중에 쿠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의 오래된 송수신기가 울렸다. 그를 놀라게 하며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한 소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들이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왜 송신기를 가지고 있었는지였다. 아키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그가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쿠는 그 소녀가 망상에 빠져있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송신기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 우편함에 송신기를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믿었다. 그녀가 그날 밤 전화한 이유는 그가 학교를 자주 빠지고 있어서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화가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걷고 있을 때 벨소리가 울리자 놀랐다. 그녀의 말은 쿠에게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어린 아키라가 그를 초대하러 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자고 했었다. 쿠는 자신이 있는 곳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초대를 거절했었다. 그는 개미들이 죽은 곤충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를 괴짜나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아키라는 그와 함께 개미를 관찰하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쿠는 아키라에게 왜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중이라고 말하며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집을 나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쿠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자신은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만 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몇 밤 후 나즈나는 쿠의 맛있는 피를 충분히 마신 후 그에게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내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그 바보는 어색하게 부인했다. 그의 대답은 나즈나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두 마음을 가진 바보가 떠나도록 허락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한 돼지처럼 휘청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키라에게 자신이 말처럼 건강하다고 확신시켰다. 그가 진정된 후 두 사람은 앉아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고 여전히 어색한 우정을 되살리려 하고 있었다. 대화 중에 쿠는 나즈나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가 다가오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그가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아키라를 놀리며 그를 놀라게 했다. 혼란스러운 아키라는 그에게 나즈나를 아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즈나는 그들에게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말했다. 물론 이로 인해 그녀는 그들이 만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황한 나즈나는 그들의 관계가 전혀 로맨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키라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쿠에게 일어나서 그의 목을 물게 했고 그는 아키라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충격을 받은 아키라는 나즈나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즈나는 그녀에게 명확히 말했고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둘을 술집으로 데려갔고 아키라는 맥주를 주문하고 아침 식사를 시키자 아키라는 쿠에게 왜 나즈나가 그의 피를 빨게 허락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또 이 미친 같은 일이 그가 더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인지도 물었다. 쿠는 더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귀찮은 일로 여긴다고 말했다. 아키라는 학교가 사람의 생명을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졌다고 동의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것이라며 그녀와 함께 학교에 오라고 부탁했다. 쿠가 대답하지 않자 나즈나는 그녀가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뛰쳐나가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헷갈려하는 쿠는 아키라에게 사과하고 나즈나의 계산을 내고 화난 뱀파이어를 쫓아갔다.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 왜 화났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화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왜 화가 났는지 말해달라고 계속 재촉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욕을 하며 날아가 버렸고 그는 그녀를 쫓아갔다. 불행히도 그는 그녀의 시야를 잃었고 그녀를 찾으려 돌아다녔다. 그가 수색하는 동안 넘어져서 다쳤고 자신을 정리하면서 그의 눈은 무전기로 향했다. 그녀가 통화범위에 있기를 바라며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는 그녀에게 아키라와 비밀리에 만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가 화난 이유라고 생각했다. 나즈나는 그가 멜론 공주와 몰래 다닌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화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화난 여성을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쿠는 다시 사과하며 나즈나와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가 다리 난간에 나타났고 아키라가 그녀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가 망설였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쿠는 아키라에게 학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망설였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뱀파이어가 되고 싶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한 노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입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찾다가 넘어져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피를 핥기 위해 그에게 키스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에게 상기시켰다. 다음날 밤 쿠가 집을 몰래 나왔을 때 그는 놀이터에 앉아있는 노즈나를 발견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키스에 대해 어색함을 느껴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유목민처럼 돌아다니기로 결심했다. 불행히도 그의 마음은 그 키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그 키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무언가의 징후인지 궁금했다. 그는 드디어 노즈나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몰랐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노즈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나 소녀는 그녀의 불평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물어봤다.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돼. 그의 요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노즈나는 그를 물고 그의 피를 마셨다. 그는 흥분했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믿었다. 불행히도 그녀가 물러났을 때 그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노즈나에게 자신이 이제 뱀파이어인지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가 자신이 이제 뱀파이어라고 생각한 이유를 깨달은 노즈나는 그들의 키스 이후 그가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설명했다. 쿠는 자신의 첫 키스가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노즈나가 놀린 것에 대해 원망했다. 노즈나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그가 첫 번째로 키스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친구끼리 키스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잠자는 미녀는 불안한 잠에서 막 깨어났다. 그녀는 아직 밤이라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쿠를 만나 그가 그녀를 노즈나와 함께 아침까지 놀자고 초대했고
그녀는 이를 수락했다. 노즈나의 집에서 그녀는 거의 하찮은 뱀파이어와 쿠가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쿠가 지자 불평하며 그녀가 1000번이나 게임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노즈나는 그냥 웃으며 그가 게임을 못해서 졌다고 말하고 아키라에게 게임을 할래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기면 키스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키라는 쿠와 노즈나가 게임 중에 키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지 궁금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 어떻게든 노즈나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키라에게 그녀와 쿠는 조건 없이 자주 키스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아키라는 쿠에게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드라큘라의 잃어버린 딸과 함께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노즈나는 쿠가 자신과 함께하는 이유는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킨 후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 조금 후 노즈나는 쿠에게 야식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아키라를 놀라게 했고 잠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쿠는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 잠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노즈나는 아키라가 있는 동안 굴을 가운데 두고 기차를 탈 수 있다고 말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셋이 이불에 누워있을 때 아키라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노즈나는 비가 오고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구 옆에 다시 앉았고 노즈나가 구의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구의 항의는 무시되었고 노즈나는 그의 친구 앞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아키라는 피를 빨아먹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노즈나는 그것을 수요와 공급의 상황으로 설명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아키라는 왜 구가 노즈나에게 자신의 피를 빨게 하는지 물었고 그는 밤의 생물이 되기 위한 자신의 탐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놀란 아키라는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가 아직 뱀파이어가 아닌지 물었고 그는 뱀파이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노즈나는 눈에 띄게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유도 설명해야 했다. 부끄러움을 느낀 노즈나는 그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고 그들은 다시 누웠다. 쿠는 그녀를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이 미안해져서 자신의 미친 밤문화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날 밤 그녀를 초대한 이유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더 이상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하자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 그의 팔이 가슴에 접혀있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을 만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긴장을 풀고 팔을 내리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따르자 그녀는 그가 만약 흡혈귀가 되더라도 여전히 친구로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흡혈귀도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은 후 그녀는 돌아서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고 말았다. 며칠 후 니즈나는 낮잠에서 깨어나 텔레비전을 잠시 본 후 지루해져서 도라처럼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모두 다음 5월과 재앙의 군주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벤치를 지나가던 중 그녀는 귀여운 고양이를 발견하고 놀기로 결정했다. 불행히도 그녀가 만졌을 때 고양이 냄새가 쓰레기 더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냄새가 손에 배었기 때문에 그녀는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기로 했다. 목욕탕에서 그녀는 시계를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맡기고 시계가 울리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 이 지시를 남기고 그녀는 목욕을 하러 갔으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조금 짜증이 났다. 그녀는 뱀파이어는 거울이 없다는 진부한 클리셰에 갇힌 것 같아 싫었고 몰래 운명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목욕탕 밖에서 시계가 울렸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부르려고 할 때 그녀는 급히 뛰쳐나가 그에게서 시계를 바꿨다. 곧 그녀는 쿠를 만났고 그녀가 머리를 풀었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졌다고 그가 말했다. 니즈나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도 목욕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니즈나는 그녀가 목욕을 끝내고 싶어서 함께 가겠다고 했으며 그녀는 목욕을 짧게 끝내고 싶었다. 약 30분 후 그들은 목욕을 마쳤고 니즈나는 쿠의 피를 조금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보다 유난히 목이 말라서 그를 빨아대며 그가 힘이 빠질 정도였다. 그녀가 그에게서 떨어지자 그는 쉬어야겠다고 말했고 운 좋게도 근처에 휴게소가 보였다. 그는 잠시 쉬러 그곳에 가자고 제안했고 니즈나도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방을 잡고 나서야 그는 그곳이 러브 모텔임을 깨달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반면 니즈나는 달콤한 기분에 들떠서 마치 설탕에 취한 아이처럼 침대 위를 뛰어다니며 신나 있었다. 그동안 쿠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니즈나는 그가 괜찮은지 묻으며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먹이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돌던 부적절한 생각들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목욕 후 모습이 그를 흥분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건지 묻자 그는 이제 욕망은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시켰다. 나중에 그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쿠는 니즈나가 어떤 사람의 피를 빨아서 더 맛있다고 느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몸의 숫자를 알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다음 순간 니즈나는 자신이 예전에 피를 빨았던 누군가가 쿠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놀란 쿠는 그녀의 행동이 무신경하다고 말했고
그때 리즈나는 그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도 여성의 피를 빨았다고 안심시키려 했고 그를 만난 이후로 그가 유일한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가 예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피를 빨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좋은 시간을 핑계로 그들을 집으로 유인했는지 물었다. 리즈나는 자신을 유흥업소 직원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은 전문 포옹가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집으로 데려온 사람들에게 포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쿠는 여전히 그것이 음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지만 고집센 뱀파이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격표를 보여주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하수구지보다 더 가난하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는 마사지 코스를 선택했다. 마사지가 끝난 후 그녀는 그의 피를 조금 빨아보려 했지만 초인종이 울려 계획이 중단되었다. 경첩구멍으로 그녀는 고객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녀의 포옹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마사지 수업을 할 피곤하니 쿠에게 부탁했어요. 쿠는 문을 열었고 자신이 리즈나의 직원인 척하며 그녀에게 상사는 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초대하며 리즈나의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는 리즈나를 찾으러 갔고 놀랍게도 그녀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불평하자 그녀는 화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고객을 응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여자를 만져볼 기회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녀에 따르면 그 여성의 이름은 키오스미였고 과로한 사무직 직원으로서 절실히 마사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암시가 짜증난 쿠는 리즈나를 꾸짖으며 그녀의 수치스러운 사업을 그만두라고 충고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지 않으면 여성을 보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밤을 그와 함께 보내느라 일하지 않았고 돈도 없었어요. 쿠는 그게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겸손하게 굴며 고객을 돌봐달라고 애원했고 2,000엔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를 더 설득하기 위해 그녀는 키스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말했고 그는 동의했다. 곧이어 그는 남자 간호사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기요스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마사지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요스미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겁먹은 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허락했고 쿠가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는 오로지 돈과 리즈나가 끝나면 줄 키스에만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려 했지만 기요스미가 왜 그곳에서 일하는지 물었고 그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학교를 중퇴했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밖에 나가게 되었으며 밤문화가 주는 그 기분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요스미는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사러 나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했다. 또한 그녀는 다시 그 감정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이 일에 지쳤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 일이 재미있긴 하지만 싫은 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싫은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척하고 즐기는 척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음날 출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쿠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전화가 끝이 없는 흐느낌을 멈추게 했다. 전화기를 보지 않고도 기요스미는 그것이 상사로부터 온 전화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쿠에게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 놀랐다. 기요스미는 불합리한 시간에 사무실로 호출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가게를 거부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지금 떠나면 자신이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쿠는 리오스미가 머무르게 할 방법을 생각해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지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문 앞에 서서 그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사지를 마치고 평화롭게 잠을 잘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스미는 그와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끊고 유령처럼 벽에서 나타난 나즈나에게 왜 문을 막았냐고 물었다. 리오스미의 충격과 나즈나의 질문을 무시하고 쿠오는 나즈나에게 리오스미가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즈나가 이유를 묻자 그는 그냥 자기 말대로 하라고 소리쳤고 그녀는 창문을 열라고 했으며 그가 열자마자 리오스미를 창밖으로 던졌다. 혼란스러워하는 여자가 떨어지면서 죽을까 걱정했지만 쿠우가 뒤따라와 그녀를 잡았고 나즈나가 와서 둘을 구했다. 땅에 쓰러진 쿠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하며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일이 너무 나빠서 사람이 울 정도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오는 학교와 일이 서로 다른 게임이라고 말했는데 어른으로서 힘들거나 견딜 수 없을 때 그냥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나즈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쿠오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이후 리오스미에게 자신이 흡혈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나즈나가 흡혈귀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적당한 때에 자신을 흡혈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훈계 중에 그녀는 웃으며 쿠오에게 흡혈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바보 같다고 말했다. 쿠는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길 중간까지 걸어간 키오스미는 그와 함께하며 당시 밤문화를 경험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없었고 그중 하나는 돌아가야 할 일이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쿠에게 그의 노력에 행운을 빌었고 자신도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쿠는 자신이 뱀파이어가 되면 그녀를 뱀파이어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대담한 발언을 할 줄 몰랐던 나즈나는 놀랐다. 며칠 후 쿠와 나즈나는 야간 수영장에 갔고 나즈나를 기다리며 수영장 옆에 서 있던 쿠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바라보며 나즈나의 수영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그때 나즈나가 평범한 옷을 입고 나타났고 쿠가 그녀의 수영복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녀는 옷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음료수를 마시러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고 쿠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평소보다 더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곧 자신만 나즈나의 모습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남자가 그녀의 외모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녀가 돌아오는 길에 두 남자가 나즈나에게 접근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그녀가 쿠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그녀는 그를 놀리기 위해 남자들에게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순간 쿠우가 나타나서 질투하는 남자친구처럼 그녀를 끌고 갔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들은 수영장에 떠났고 걷는 동안 나즈나가 그녀에게 화난 건지 물었어요. 그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질투하는 것 때문에 놀리지 않고 나즈나는 아직 수영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그를 잡았어요. 하늘에서 그녀는 그의 학교 수영장을 보여주고 그를 놓아줬어요. 그가 물속에 떨어진 후 그녀도 함께 들어갔고 그는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무섭다고 했지만 나즈나는 그게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를 놀린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쿠우는 모두 용서받았다고 확신했고 그녀는 그의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쿠우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자 급히 피할 곳을 찾았고 그가 서 있는 동안 한 소녀가 구애받는 걸 봤어요. 그 소녀는 그 남자를 거절하고 쿠우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가 놀랐어요. 하지만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그의 놀람은 2배가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무작위에 추잡한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고 그 남자가 그녀에게 돈을 제안해서 그녀가 그에게 예라고 말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쿠우에게 알렸다. 쿠는 그녀가 그 남자의 제안에 짜증이 났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사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보통 지루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나 예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쿠는 그녀가 자신과 같아서 밤을 사랑하는 동료이며 그녀만의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소녀가 걸어가자 쿠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최근에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쿠는 그녀를 동료의 영혼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소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포옹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쿠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놀라게 했다. 게다가 그녀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그를 물어버릴 순간 나즈나는 슈퍼맨처럼 날아들어 소녀의 팔을 베어내며 그녀에게 먹잇감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소녀는 팔을 다시 붙이며 나즈나에게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녀의 남자 장난감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즈나가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그들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쿠를 향해 돌진했지만 나즈나가 그 앞을 막았고 두 소녀가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나 쿠를 붙잡았다. 그녀는 나즈나에게 외치며 그들의 남자를 빌릴 것이라고 말한 후 그와 함께 날아갔다. 짜증이 난 나즈나는 첫 번째 소녀를 차고 그녀가 두 번째 소녀와 함께 쿠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었다. 한편 두 번째 소녀와 쿠는 3명의 소녀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들이 쿠를 보자 젊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쿠에게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요청하며 그가 선택한 사람이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한 소녀가 자신을 니코라고 소개하며 나머지를 미도리, 하스카, 그리고 그를 납치한 카부라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첫 번째 소녀의 이름이 사리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그녀를 선호한다면 그녀를 그의 시어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쿠는 나즈나에게 변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모두가 그녀가 발로맨틱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미도리와 니코는 쿠를 변신시킬 최고의 후보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 사리는 나즈나에게 쿠를 뱀파이어로 변신시키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즈나는 그를 변신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리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들이 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즈나에게 만약 그녀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고 만약 그들이 할 수 없다면 쿠를 없애겠다고 알렸다. 쿠가 있는 곳에서 미도리는 그 옆에 앉아 자신이 그의 타입인지 물었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감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타입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소녀들은 그에게 만약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인 위험이기 때문이다. 쿠는 그들에게 변신하고 싶다고 나즈나가 해주기를 원한다고 확신시켰고 그래서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즈나가 도착해 쿠와 함께 떠나려 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녀가 코를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할 계획인지 말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카부라는 노즈나가 한 번도 자식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걸고 노즈나에게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왜 코가 노즈나에게 특별한지 궁금해서 그녀는 그를 한번 놀러오라고 초대했다. 이 말을 들은 노즈나는 그녀가 자신의 먹잇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내기를 걸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니코가 나섰다. 그녀는 노즈나에게 그녀의 장식장들을 진정시키라고 부탁하며 단지 코가 왜 그녀에게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코는 노즈나가 그의 피를 맛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자신이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기로 했다. 이 말을 들은 미도리는 노즈나가 자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코가 답했고 그녀가 원한다면 사랑에 빠지도록 허락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니코는 이에 웃으며 그들이 다시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는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며 자신이 반드시 뱀파이어가 될 것이라고 심지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소녀들은 그의 선언에 놀랐고 그가 이를 알아차리자 왜 그런지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니코는 사람이 처음 물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뱀파이어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코는 노즈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무심코 말했다. 조금 후 소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노즈나는 갑자기 코에게 기요스미에게 준 마사지에 대한 보상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코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끝내고 나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듯이 그와 함께 떠났다. 아침에 아키라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계단 위에서 자고 있는 마히로라는 소년과 부딪혔다. 마히로는 길을 막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즐거운 밤을 보낸 후 계단에서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키라는 그가 왜 밤을 보냈는지 물었고 소년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그 사람은 밤에만 자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키라가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그 소년이 설탕 엄마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위 말하는 MILF가 뱀파이어가 아닐까 걱정했고 마히로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의 이상한 질문을 무시하고 그는 그날 쿠가 학교에 올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제를 바꾸고 그들은 함께 수업으로 걸어갔고 마히로가 아키라와 헤어지기 전에 그에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키라는 그 후 자신의 수업으로 걸어갔고 거기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과 카가게미를 관찰하던 날을 떠올렸다. 마히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게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카에게 농구를 하자고 초대했다. 카는 자신이 농구를 할 줄 모른다며 제안에 거절했지만 마히로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며 기본기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밤이 되자 카는 소녀가 다가오자 자신이 수리를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를 붙잡으면서 도망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의 피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다고 했고 이는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쿠는 진정했고 그와 사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랑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리는 흥분했고 자칭 큐피드는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다고 확신했다. 이후 곧 그는 나즈나를 데이트에 초대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지만 나즈나는 거절하고 대신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는 그녀의 게임을 걷고 이는 나즈나를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즈나는 여전히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그들은 영화관에 갔지만 구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즈나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그녀가 불평하자 그는 사과하고 그들은 떠났다. 사리가 적어준 계획에 따라 그는 나즈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그는 그들이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고 나즈나는 누군가가 이 엉뚱한 데이트 아이디어를 그에게 팔았냐고 물었다. 구는 사리가 나즈나에게 그녀가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나즈나는 그녀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즈나는 종이를 발견했고 그것을 그에게서 가져와 읽어본 후 사리가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서 논쟁을 시작하기보다는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게임을 하다가 나즈나는 배가 고파져서 쿠에게서 가져온 목록을 발견하고 그를 찾으러 갔다. 그녀가 집에서 그를 찾았을 때 도시를 바라보는 저녁 데이트를 목록의 마지막 항목으로 하고 싶냐고 물었다. 도시 위를 날아가면서 그녀는 데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항상 하던 것들을 하고 싶어 했고 그것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쿠가 나즈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마히로를 만나서 놀이터로 가서 이야기했다. 두 소년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키라가 나타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마히로에게 쿠가 학교를 빼먹은 이유는 여자아이와 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히로에게 쿠에게 이성을 찾게 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마히로가 쿠에게 물었던 것은 그 여자아이와 재미있게 놀았냐는 것이었다. 쿠가 재미있었다고 확인하자마자
마히루는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읽은 후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둘이 단둘이 남자 자쿠가 무언가를 말하자 아키라는 마히루가 있을 때마다 항상 BTS 팬소녀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쿠는 누구든 마히루를 좋아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완벽한 롤모델이었거든요. 이 말에 아키라는 마히루와 그의 짝사랑에 대해 나눈 대화를 떠올렸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 후 그녀는 쿠에게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고 둘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길을 떠났어요. 또 다른 밤, 수리가 쿠가 길을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기 전에 니즈나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수리의 얼굴을 무릎에 대었어요. 충격을 받은 쿠는 니즈나에게 수리에게 WWE 슈퍼스타처럼 덤벼들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수리가 다쳤는지 물었어요. 쿠는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고 몇 초 전에 그녀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니즈나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녀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 건 수리를 싫어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때 수리가 일어나자 두 소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럽게 싸우기 시작했다. 싸움이 끝난 후 수리는 니즈나에게 자신이 쿠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믿던 것과 달리 하지만 니즈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왜 쿠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수리는 인간과 친구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본 후 그녀는 쿠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며 지금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는 동안 무시하던 남자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짜증이 났다. 그 순간 쿠가 달려와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다. 최근 일이 재미없었다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다. 수리는 그것에 대해 거짓말이었다고 답했지만 쿠는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그녀는 노래방에 가자고 초대했다. 그곳에서 쿠가 그녀가 선택한 노래에 함께 부르지 않자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노래를 고르라고 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누군가 공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쿠는 자신이 잘못된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소음이 심해지고 그 남자가 수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리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가끔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무작정 들어올 용기가 없다고 쿠에게 확신시켰고 그 남자를 불러내며 이를 증명했다. 즉시 그는 물러났고 쿠는 수리에게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다. 수리는 원한다면 쉽게 남자들을 처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쿠는 그녀가 살인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만하다고 말했다. 수리는 인간들이 위선자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쿠가 그녀의 스토커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할 때 그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를 한 번 보고 쿠는 그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리는 그를 처치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수리가 그를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를 방해한 남자를 프로 라인베커처럼 방 밖으로 태클해냈고 도망가라고 요청했다. 사이코 뱀파이어에서 탈출한 후 그 남자는 쿠에게 수리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고 쿠는 수리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그는 수리에게 그녀에 대한 감정과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리가 그가 잃어버린 안경을 찾는 것을 도와준 후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리가 그날 그에게 동정심에서 말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된 것이 기쁘다고 했다. 그는 비록 그들이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자주 그녀의 존재를 그리워한다고 인정했다. 그의 그리움은 곧 그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질투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수리가 나타나 그 남자의 생명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녀가 그들에게 달려들자 니즈나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송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내내 듣고 있었다. 수리는 니즈나에게 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니즈나는 거부하며 왜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지 물었다. 수리는 그 남자를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녀가 원했던 건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뿐이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쿠가 듣자 수리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짜증이 났어요. 그는 그녀가 그 남자의 생명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그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제안했어요. 쿠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리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말했고 인간과 뱀파이어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우정을 끝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둘은 항상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 남자는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뱀파이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래야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으니까요. 쿠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도 니즈나와 사랑에 빠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뱀파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니즈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며칠 후 미도리는 동료가 출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니즈나를 자신의 아르바이트에 끌어들였다. 니즈나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익숙해지도록 미도리는 연습을 제안하고 쿠에게 손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쿠가 카페에 들어오자 미도리는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하지만 니즈나가 그를 환영하려고 할 때 그녀는 대사를 잊어버렸다. 이로 인해 미도리는 짜증이 나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캐릭터를 잃었다. 그녀는 니즈나에게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를 망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니즈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리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서야 귀를 기울였다. 즉시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더 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툴렀다. 미도리는 곧 그녀를 떠나 고객을 응대하러 갔고 귀엽게 행동하여 남자가 그녀를 칭찬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아라이자라고 소개한 또 다른 하녀가 쿠의 주문을 그에게 전달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쿠는 미도리 때문에 여기 있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퇴근 후 미도리는 누군가 하녀들의 부적절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쿠는 사진을 보면서 확대했고 게시된 모든 사진이 아라이자라는 것을 소녀들에게 알렸다. 놀란 미도리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아라이자가 유니폼을 입은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은 셜록 홈즈 같은 모습에 감명받은 미도리는 그에게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동의했다. 다음 날 쿠는 카페에서 다시 사진을 보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는 아라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동안 찍힌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아라이자가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공간을 침범한 것에 사과하며 급히 방을 나갔다. 밖에서 그는 발코니로 연결된 문을 발견했지만 잠겨 있었고 여전히 범인이 그 발코니에 올라가 아라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사진 찍었다고 믿었다. 나즈나가 쉬는 시간이라서 그는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발코니에 오를 수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는 나즈나에게 발코니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해준 후 그곳을 점검했다. 그때 아라다가 창문을 열었고 그들이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즈나는 그들이 사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했다. 아라다가 방을 떠난 후 쿠는 방 사진을 찍었지만 나즈나에게 그것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 후 나즈나는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서서 사진을 찍고 원본과 비교해보겠다고 자원했다. 불행히도 그가 찍은 사진들 중 어느 것도 원본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빠졌는지 생각하려고 했다. 결국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는 나즈나에게 미도리에게 퇴근 후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하라고 했다. 그 후 미도리는 쿠가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신나서 들어왔지만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녀에게 사물함 안에 숨으라고 했다. 미도리와 함께하기 전에 그는 나즈나에게 이전에 논의한 대로 하라고 말했고 미도리와 함께 갇힌 직후 아라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즈나는 그녀에게 집에 간다고 알리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라다는 혼자였다. 그때 쿠는 미도리에게 아라다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그녀가 혼자일 때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순간 그들은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쿠는 사물함 문을 열고 아라다가 셀카를 찍으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왜 그녀가 자신을 찍고 온라인에 올렸는지 물었다. 놀란 미도리는 쿠가 어떻게 알아내는지 물었고 그는 사진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라다의 속옷 사진만 찍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순간을 포착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치마 아래에서 찍은 사진은 없었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엿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찍는 사진이 보통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유일한 것은 아라다가 왜 그런 사진을 찍고 올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도리는 그게 명백한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라다가 자신이 1위를 차지한 것에 화가 나서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전체 상황이 부끄러웠던 아라다는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도리는 그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라다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해시켜 주었고 카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즈나는 급여를 받고 나서 돈이 좋아서 몇 번 더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즈나는 그녀의 포옹 친구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쿠는 그 일에 끌려들었고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고객을 찾으라고 보냈다. 그의 목표는 피곤하고 과로한 사람들로 그는 돌아다니며 다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를 새로운 고객으로 삼고 싶었던 그는 다가가서 잠깐 이야기할래?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쿠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에게 접근한 이유가 그녀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노동법에 따라 그의 나이에 밤에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어긴 그의 상사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즉시 쿠는 당황했다.
하지만 여자는 농담이었다고 고백하며 누구에게 접근할지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또한 포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사지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쿠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그 명함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안코이며 사립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는 쿠에게 아키히토 아키야마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았고,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었다. 쿠는 즉시 그 사람을 시리의 새로운 자식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안코에게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가 약간 긴장한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아키히토를 정말 모른다고 했는지 물어보았다. 쿠는 모른다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맥박을 체크했다. 그리고 그녀가 답을 얻었을 때 그는 놓아주었다. 그녀는 음료값을 지불했지만 쿠를 위해 약간의 추가 돈을 남기고 아키히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미히루, 쿠, 그리고 아키라는 미히루가 예전처럼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 그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미히루는 킹푸 판다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죄송합니다. 7개의 학교 미스터리에 대한 전설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화장실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어진 하나코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히루는 아키라에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아키라는 하나코를 소환하려 했고, 미히루가 여성의 목소리로 그녀의 호출에 응답하자 겁에 질렸다. 화장실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다른 미스터리를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미스터리는 몇 년 전 학교에서 사라진 후 매일 밤 학교에 나타났다고 믿어진 한 선생님에 관한 것이었다. 쿠와 아키라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미루는 그들을 설득해 확인하러 가게 했다. 그들이 그 남자가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중앙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왜 이렇게 늦은 밤에 학교에 있냐고 물었고 갑자기 아키라에게 달려들었다. 미히루는 아키라를 떼어내기 위해 재빨리 행동에 나섰지만 쿠는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그 남자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움직였고 의자를 들이받아 남자를 강제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이 더 이상 안 좋아지기 전에 도망치라고 경고했어요. 순간 안코가 나타나 남자에게 목을 내밀었어요. 남자는 물려고 달려들었지만 잠시 후 물러서며 맛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안코는 10년 동안 그를 찾았다고 말했고 그에게 피를 빨게 한 후 그는 절대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뱀파이어로 변했기 때문이죠. 쿠가 왜 그런지 묻자 안코는 그가 뱀파이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확인하며 자신이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안코는 그를 인간으로서 죽게 내버려두겠다고 약속했고 은반지를 그의 손에 끼우며 절대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태양이 떠올랐고 남자는 눈앞에서 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10년 전 실종된 선생님이 이제 죽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 후 그녀는 미히루와 아키라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세 사람에게 그녀의 일이 뱀파이어 때문에 실종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알렸어요. 쿠가 왜 선생님을 죽게 내버려 두었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그렇게 살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가 1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며 힘들어했다고 말하며 그의 인간성을 지키고 죽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쿠에게 뱀파이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시켰고 그가 뱀파이어가 되겠다는 어리석은 꿈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쿠가 니즈나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를 껴안고 그의 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에게 선생님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혼란스러운 니즈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선생님과 자신의 피욕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즈나는 그 남자가 굶주려서 통제를 잃었다고 말하며 그녀도 그런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그가 그녀의 통제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니즈나는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고 그동안 그녀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10년 후에 뱀파이어가 자연스럽게 죽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는 안코가 그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한 이야기를 했고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 여자가 뱀파이어를 처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니즈나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녀를 밀쳐낸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 사건이 그에게 뱀파이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중에 마히루를 만났을 때 소녀는 왜 자신이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그로 인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뱀파이어가 된다는 것이 정말 자유로워진다는 착각에 빠졌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그는 마히루의 말에 정신이 팔려 자신도 교사를 속인 뱀파이어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피를 빨 것인지 아니면 피를 거부하고 결국 통제력을 잃을 것인지 고민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마히루는 신중하게 자신의 결정을 생각해보라고 부탁했고 확실히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그가 니즈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를 안아주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도착하자 더러운 생각을 하는 뱀파이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방에서 선인 잡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가 수색을 포기하자
침대에 앉아 그의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고 그는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으며 아버지는 이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답변에 만족하며 그녀는 그가 뱀파이어가 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봤는지 물었고 그의 행동에서 의심이 드는 것이 분명했다. 쿠는 마히루가 왜 자신이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생각해본 후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고 친구들에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인간으로서 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쿨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언급했을 때 니즈나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밤을 사랑하는지 물었고 그는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미즈나는 그의 이유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그의 일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가 첫 밤 외출에서 느꼈던 스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언젠가는 비범하게 느껴졌던 것이 지루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그가 뱀파이어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그 생활의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 그 스릴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예로 들며 그녀는 뱀파이어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이미 지루해졌다고 말했다. 쿠는 왜 그녀가 그에게 재미있는 부분만 보여줬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미즈나가 떠난 후 쿠는 안코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만났을 때 그는 왜 그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뱀파이어는 악하며 인간들이 이미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뱀파이어로 변한 후 피를 마시는 것이 괜찮을지 물었고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를 보고 그녀는 그가 뱀파이어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보기에는 그에게 로맨틱한 욕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코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다. 인간으로 남아 다른 뱀파이어들에게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거나 뱀파이어가 되어 그녀의 손에 죽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뱀파이어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했지만 쿠는 모든 뱀파이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의 대답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밤에 돌아다니는 어린 소년을 보았고 그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신고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쿠에게 집으로 달려가라고 조언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가 달리는 동안 그녀에게 어떻게 잠을 자는지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짜증이 났다. 누가 뱀파이어를 처치했는지, 그녀가 처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혹은 왜 그녀의 피가 끔찍하게 맛이 났는지. 쿠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들을 발견할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겁에 질린 그는 놀이터로 숨으러 달려갔고 노즈나의 집에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하츠카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도착하자마자 3명의 신이 난 어른들이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왔고 쿠는 놀랐다. 하츠카는 손님이 있다고 그들을 내쫓았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쿠는 거실에 앉아 그가 본 세 사람이 그녀의 자식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어떤 종류의 뱀파이어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만난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하츠카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하츠카가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interrupted 되었다. 그녀는 수건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했다. 하츠카의 누드 모습을 본 쿠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츠카가 옷을 입고 나서 그는 쿠에게 노즈나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쿠는 노즈나가 항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잊어버리는 멍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즈나는 니코, 미도리, 사리와 만나 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혼자 두어달라고 요청하며 비록 그가 뱀파이어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니코는 테이블을 부수며 노즈나에게 그녀가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할 유일한 방법은 쿠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즈나는 그렇게 하면 그녀가 직접 하데스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니코는 그녀에게 그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협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노즈나에게 쿠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왜 그녀가 피를 뽑은 다른 인간들과 그렇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하츠카의 아파트에서 쿠는 자신이 뱀파이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응원하던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쿠는 자신의 망설임이 안코가 통제를 잃은 뱀파이어에게 한 행동과 뱀파이어 사냥꾼이 그에게 한 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츠카는 뱀파이어들이 자신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그들이 아는 대부분은 우연히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의 피는 맛있고 어떤 사람의 피는 맛이 없는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쿠의 피가 노즈나가 말한 만큼 맛있을지 궁금해했다. 그가 한 입 물려고 하자 쿠는 깜짝 놀라서 여자처럼 가장하고 피를 빨아달라고 했다. 불행히도 그로 인해 쿠의 피가. 쿠는 더 크게 놀랐다. 그리고 왜 하츠카가 여자처럼 꾸미는지 물었다. 하츠카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했고 남자와 여자 모두 그에게 끌린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이 생긴 쿠는 하츠카에게 자신이 뱀파이어로 변하기 전에 갈등을 느꼈는지 물었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휴대폰이 울렸기 때문이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니코가 부순 탁자 사진이 담긴 메시지였다. 그녀는 쿠에게 보여주며 뱀파이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물었고 쿠는 알겠다고 답했다. 하츠카는 그에게 죽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라스에게는 결과가 따랐을 것이다. 니즈나가 인간으로 남아 있었다면 불행히도 니즈나는 더 고통받았을 것이기에 그는 쿠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니즈나가 구원받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쿠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츠카는 니코가 화가 났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가 그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쿠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니즈나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니즈나가 있던 곳으로 떠났지만 도착하자 니코가 이미 니즈나가 떠났다고 알려주었고 그는 안도했다. 그의 반응을 본 니코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니즈나가 당분간 그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쿠는 떠나서 니즈나를 찾으려고 했지만 니코는 니즈나가 그를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짜증이 난 쿠는 니코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니즈나가 보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그녀를 보고 싶다고 했다. 니즈나로 가는 길에 그는 경찰을 만나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려야 했다. 한편 니즈나는 자판기에 멈춰서서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잊기 위해 술을 사기로 했다. 쿠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 가려 했다. 그녀를 붙잡기 위해 쿠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지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며 그녀도 같은 기분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나서 쿠는 니즈나를 붙잡고 그녀가 다시는 지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생각 없이 그는 그녀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얼굴이 붉어지자 그는 충동적이었다고 사과하며 물러섰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드라큘라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